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원자의 구조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제 이쪽 파트는 물리에서도 중요하지만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원자의 구조 파트는 특히 물리 영역에서는 너네 저기 어디니? 그 통합과학의 빅뱅 우주론에서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조금 소립자까지도 좀 알아두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원자의 구조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가 원자의 구성 입자들이죠.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에 대한 역사. 이제 화학처럼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톰슨의 원자하고 러더퍼드의 원자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거 이면지니까 써도 된다. 땡큐. 자, 봅시다. 제목은 원자와 전기력이야. 너네 이제 원자의 구조, 기본적인 구조는 알잖아요. 안에 핵에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중성 원자를 이루는데, 이 전자가 이 원자를 떠나지 않고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전기력에 끌려 있는 거지. 이걸 뭐라 그러죠? 쿨럼브 폴스.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더라. 그게 전기력이잖아. 그래서 제목이 원자와 전기력이야. 전기력은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거고, 원자에 대한 구조를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원자의 구조부터 봅시다. 원자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해볼까? 그래서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핵하고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니? 양성자하고 중성자. 선생님한테 이제 화학 들은 학생들은 배운 기억이 나죠? 이렇게 되어 있다. 양성자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얘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UUD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 입자인 업퀄크하고 다운퀄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UDD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얘네들의 상대적인 전하량이 업퀄크는 3분의 2로 되어 있다고 해. 플러스 3분의 2로 되어 있다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더하면 얼마니? 얘 플러스 1까. 그래서 양성자 하나는 절대값은 아니에요. 상대값이 플러스 1이라고 정의가 된다. 중성자는 얼마가 되겠어? 계산 똑같이 하면 0이겠지. 전자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 그러면 원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작은 입자인 뭐예요? 퀄크라고 하는 소립자로 되어 있다. 소립자하고 퀄크는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업퀄크하고 다운퀄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플러스 1가 0, 마이너스 1가는 전하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값이라 그랬죠? 질량값도 있다. 근데 뭐든지 상대값이야. 절대값은 너무 작겠죠. 자, 질량도 상대값이 있는데 양성자를 우린 1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중성자는 1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살짝 무거워요. 그러니까 거의 1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얼마냐면 1876분의 1배야. 그러니까 양성자를 1로 잡았을 때 그거의 전자 한 개가 1876분의 1배이기 때문에 너무 가볍죠? 무시하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할 때, 우리 여기 저 어디니? 문학 경기장? 경기장 있죠. 아시안 게임 했던 거기 경기장 있잖아. 그 경기장이 원자의 크기라고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안에 원자핵은 얼마나냐면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양성자, 중성자가 따닥따닥따닥 뭉쳐 있어.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 정도 상대적인 크기야. 그런데 질량은 전부 다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원자는 그래요. 크기로 봤을 때는 되게 큰데 질량의 그 안에 핵이 전부 질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쓰게 된 거야? 저번 시간에 계속 했었죠. 질량수를 얘기했다고.
질량수는 핵을 구성하는, 우리 핵을 구성하는 입자를 뭐라 그래요? 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자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있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 것이지. 그래서 질량수를 우리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질량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지? 질량수라고 표시한다 그랬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질량과 에너지 파트에서 핵반응 설명하면서 이런 거 설명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수소도 1짜리가 있고 중수소 원자핵이 있었고 3중수 원자핵이 있었다. 이 밑에다 쓰는 게 뭐라 그랬어? 원자 번호라 그랬죠? 원자 번호야. 위에 쓰는 거가 뭐라 그랬어? 질량수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원자 번호가 양성자수하고 똑같으니까 중성자수는 여기가 빵, 여기는 2, 여기는 4, 이거 미안해. 1,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돼야 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돼야 되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 밑에 0, 1, 2가 뭐라 그래요? 중성자 숫자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동위원소는 공통적으로 물리나 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파트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자의 기본적인 구성이야. 그래서 이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탄소도 마찬가지 6번에 12짜리도 있고요. 탄소 6번에 13짜리도 있고요. 탄소 6번에 14짜리도 있고 탄소 6번에 15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상 많이 쓰는 애가 요 세 개를 많이 쓰지.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애가 얘가 가장 안정적이죠. 그 다음부터는 중성자 숫자가 여기는 6개고 여기는 7개고 여기는 8개잖아. 중성자 숫자가 이렇게 되는 애들은 얘는 불안정한 애들이야. 핵이 불안정해요. 핵이 불안정한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하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탄소는 불안정해도 조금 안정적인 편이야. 얘 반감기가 5,700년이야.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반감기가 5,700년이기 때문에 미이라가 발견이 됐어. 미이라가 입고 있는 옷을 갖다가 탄소 연대 측정을 하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를 봐갖고 얘가 몇만 년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를 맞추는 거다. 물론 오차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유명하잖아요. 되게 다 알려져 있는데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그러지. 탄소 연대. 나중에 지구과학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죠? 후쿠시마 원전. 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사능 세슘, 방사성 세슘이나 프란슘 같은 애들은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기 때문에 이게 알프스 장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전을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렇게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드럼통 같은 데 해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저기 하거나 땅 속에다 묻으면 되거든. 근데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얘네들은 구별이 안 돼. 야, 1이나 2나 3이나 질량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 그러니까 침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구별이, 이게 분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방법이 뭐라 그랬어? 물에 타서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아주 옛날 방식이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에 타서. 선생님 옛날에 얘기해줬잖아요. 선생님 얘기 안 해줬니? 선생님 어릴 때 시골 출신이었다고. 그래갖고 물 막 개울가에서 놀았어요. 그때는 수영복이 있었겠어? 상상하지 마세요. 옷 다 벗고 했어. 막 그리고 놀고 있는데 애들하고 막 노는데 뭐가 저기서 떠내려와. 오, 떠내려와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뭐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야. 똥덩어리가 떠내려오는 거야. 옛날에는 물이 많아지면 희석시킨 거지. 자기네들 똥포 가지고 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옛날에는 뭐 수질환경법 이런 법이 없었어. 그러니까 희석시키는 거지. 비 많이 내려서 물이 많아졌을 때 버리는 거야. 물 적어졌을 때 버리면 자기 동네만 냄새 나니까 물 많이 흘러갈 때 거기다가 막 똥을 버린 거야. 그래 이제 똥물에서. 근데 그때는 막 이랬죠. 절로 보내. 막 보내고 또 놀아. 막 소똥도 내려오고 개똥도 내려오고 사람 똥도 내려오고 막 그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80년대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면서 공장들이 전부 다 폐수를 막 버리기 시작해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온통 하천들이 다 썩어나고 막 그렇게 된 거지.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법도 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나 수질 환경하는 그런 따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되면서 우리 하천이 깨끗해지면서 다시 거기에 물고기가 살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한때는 엄청나게 그래갖고 또 물고기들이 다 허리가 휘어갖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폐수를 막 방류하니까. 근데 그냥 방류하면은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비 많이 올 때, 물 많을 때 그때 버리면 모르잖아. 희석이 되는 거니까.
일본이 지금 그 방식을 쓰는 거야. 물 이만큼 하고 삼중수 이만큼 하고서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아빠도 해 버려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아빠도 버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물속에서 있다가 수산물들이 걔네들을 흡수했다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경로로든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얘네가 붕괴가 돼갖고 그 에너지가 방사능이 나오면 우리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때는 잘 몰라요. 자식을 낳아보든지 당장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그동안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경험한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후쿠시마 말고 히로시마 폭탄. 그거는 직접적으로 원자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자병 걸려서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거 너무 희석해가지고 이 결과를 우리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야. 야, 지금 되게 많이 법적으로 분쟁이 있어요. 뭔데? 마을에 없었는데 마을에 뭐가 지나가? 그 철탑이 지나가. 고압 송전선이. 근데 그전에는 그 마을이 되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철탑이 지나간 뒤로부터 암 환자들이 막 생기고. 철탑이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 고압 송전탑. 거기다 설치를 한 거지. 마을 위로 지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전자파가 새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암 환자가 없던 마을이었는데 암 환자가 막 20명, 30명씩 생기고 막 거기 양계장을 하는데 닭들이 알을 안 낳아.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걸 소송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인 기간 산업이잖아. 전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력 원자력하고 이 민간인들하고 소송이 붙어봐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검증이 안 돼. 만약에 확실히 그거 전자파다 그러면 배상을 해주든지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일본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배상이 되겠냐고. 우리만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야. 이건 뭐 무해할 수도 있어. 무해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원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건 화학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이 소립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좀 자세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본입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펀더멘털 파티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입자. 우린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이 빵 하고 일어나면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0초에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초 사이에 기본입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지는 기본입자가 뭐뭐 있냐면 우리 이제 소립자하고 쿼크라 그래. 앤드 경입자가 있어. 여기는 렙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이 소립자에는 어떤 애가 있냐면 업컬크가 있고 다운컬크가 있어. 그 다음에 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가 있어. 이상야릇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 탑이 있어. 그 다음 바닥이라 그래서 버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6개의 소립자가 있다. 가벼워서 경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얘는 전자 중성미자라 그래. 어떤 책에도 이게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뮤온이 있습니다. 뮤온은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써서 뮤온을 이렇게 써서 뮤온 중성미자라 그래. 그 다음에 타우가 있어. 타우는 필기체 T로 쓰는 거야. 이거 표시는 타우 이렇게 해서 타우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가 있더라. 그래서 토탈 12개의 기본입자로 우리 우주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빵 터졌을 때 빅뱅에서 얘네들이 두두두두 튀어나왔어. 참고로 여기서 누구도 나왔어요? 힉스 입자도 나왔어. 이건 빅뱅 초기에 존재했던 입자입니다. 이 힉스 입자는 살신성인이야. 지가 얘네들한테 질량을 주고 지는 빛으로 소멸돼 버려. 우리 빛으로 소멸되는 걸 뭐라 그러죠? 쌍소멸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질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질량을 가져서 최초에 가진 힘이 뭐예요? 중력이야. 질량을 가지면 가질 수 있는 힘이 뭐죠? 중력이잖아.
그래서 힘 중에서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중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입자들이 있다. 그랬을 때 아까 전하량 얘기했죠? 얘가 플러스 3분의 2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는 여기 전자가 있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중성이죠? 얘는 0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따지는 건 업컬크, 다운컬크하고 전자만 따지잖아요. 그래서 업다운컬크는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애고, 그러니까 핵을 만드는 애고, 그 다음 거기에 전자가 들러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거는 소립자 2개하고 경입자 하나만 다룬다. 이렇게 알아두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컬크가 플러스 3분의 2고 다운컬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전하량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였어. 그죠?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1가라 그랬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1, 뮤온도 마이너스 1, 타우도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중성미자들은 다 전하량은 0이더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초에 이 힉스 입자 때문에 얘네들이 질량을 부여받아서 질량을 가지니까 전자도 질량이 있잖아.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중력이 가장 먼저 작용하는 힘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원자 만들어지면서 빛이 밖으로 새나가더라. 우리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나중에 배웁니다. 거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원자의 기본적인 구성이다. 그러면 이 원자의 구성에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핵도 나와 있고 전자도 나와 있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게 과학자들 통해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부 다 뭐야?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야. 그러니까 사실은 줄 잘 서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 곧 있으면 축하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됩니다. 진짜로. 뭐 이렇게 딱 여기까지 끊어. 그래갖고 여기까지 끊어서 가보면은 탱크 부대로 가요. 뭐 여기까지 끊으면 박격포 부대로 가. 그게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줄 딱 쓰면 너 여기까지 끊어. 그래갖고 끊어갖고 이렇게 보내. 어디가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논산에서 만약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계룡대가 제일 좋아. 계룡대는 거기 육군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병들이 더 귀해. 거기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별들 무궁화들이야. 가장 군기가 들어있는 사람이 무궁화 2개, 3개야. 왜? 별로 진급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별들한테 경례를 동네 떠나가듯이 해야 돼. 중소형! 이렇게. 근데 이 짝대기들 우리 병들은 어때? 그냥 다니면 돼. 경례 크게 하면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 왜? 자기네들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 그래 잘 보여갖고 진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는 영광급들이 훨씬 더 무궁화면 굉장히 높은 계급이야. 중령, 대령, 대대장이야, 연대장이야. 근데 거기는 육군본부다 보니까 별들의 전쟁이야. 막 별 2개, 3개가 막 수두룩하니까. 별 하나도 수두룩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병들은 거기는 귀해요. 그러니까 병들이 그 간부들 쓰는 데를 다 쓸 수 있고 테니스장도 쓸 수 있고 거기 막 이발소 미용실 다 이용할 수 있고 거기 막 햄버거도 팔아 뭐 그런 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일반 대대급으로 가면 이제 산속에서 근무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거기 가면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괴롭힘도 당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상급 부대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저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 바로 옆에 애가 계룡대거든. 거기로 떨어지면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TMO 기차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용산에서 내리는 게 제일 좋아. 용산은 미군 부대야.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내리면 수방사야. 거기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청량리로 갑니다. 청량리에서 제일 많이 내려줘. 그러니까 애들이 막 안 내려주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오 전방인가 봐 그러는데 청량리에서 내려주니까 애들이 반수가 내리거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나 간다 그러면서 내려요. 같이 훈련받은 훈련병이니까 친구들이니까. 문 탁 닫고 내리고 나니까 그 TMO 병사가 하는 얘기. 쟤네 백골 부대야. 제일 힘든 부대로 가는 애들. 강원도 병력이. 그래서 청량리에서 내리면 제일 힘든 데로 가는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 의정부로 갔거든. 의정부 내리면 이제 이쪽 서부전선 쪽이야. 선생님도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방 한번 할만해요. 할만하다. 그러니까 군대에선 줄 잘 서야 돼. 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줄 잘 서야 돼. 우리 어떤 사회든 권력구도는 있잖아. 그죠? 뭐 우리 학원에도 권력구도 보이잖아. 그죠?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줄 뒤에 서면은 그래도 좀 권력의 그 그늘에 서는 거지. 뭐 이런 거야.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런.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여기도 줄을 잘 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 연구실에서 전부 다 전부 다 노벨상을 받은 거야. 노벨상이 이 동네에서 5개가 나왔어. 대단하지 않냐? 이 동네에서 5개가 나왔어. 연속으로 쭉 나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이제 그래서 니네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특히 이제 자연계나 공대 쪽에 가면 교수님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연구비 많이 받고 잘 표현이 그렇지만 잘 팔리는 그런 연구실은 그러니까 뭐 LG나 삼성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연구실이 있어. 그러면 교수님이 그 기업체한테도 연구비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여기서 연구하는 학생들은 그냥 그 기업에 그냥 특채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면 거기 그 좀 이슈가 되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거기서 막 박사과정 받고 이렇기 때문에 특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구실은 이렇게 들어가기도 치열하지. 인기도 많죠. 근데 이름 없는 교수님 밑에 들어가갖고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어. 이름 없는 교수님 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되게 고생을 했는데 그 연구가 갑자기 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근데 그런 확률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과학이 막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 반짝이는 뭐 이걸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다 교수님들의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에 뭐 네이처지에 나오고 사이언스지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하나가 팍 떠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쌓여온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보고 대학 결정할 때도 또는 과 결정하고 너네가 가서 교수님 결정할 때도 지도교수 결정할 때도 그렇게 결정해서 거기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고 포스닥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위 받고 교수님 연구 그대로 물려받아서 해도 되고 그런 게 이제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줄 잘 서라. 줄 잘 서라. 그러니까 분위기 잘 봐야 돼. 이렇게 봐갖고. 그러니까 좀 너무 얍삽한 것 같지만 때로는 얍삽한 것도 필요하다. 딱 봐갖고 저희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빨리 서야 돼. 아닌가 봐. 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지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우리가 화학을 할 때는 화학에서는 누가 중요했니? 돌턴이 중요했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부터 따졌지만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냥 물리기 때문에 입자를 어떻게 발견했는지가 중요해서 톰슨의 원자부터 들어갑니다.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다고요? 음극선 실험을 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한 전기 방전을 주면 음극에서 뭐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은 니네 그 가스레인지 키면 가스레인지 딱딱딱딱 하면 거기서 불꽃이 튀잖아. 그 불꽃인데 그게 사실은 전자거든요. 전자가 빨리 지나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옛날에 그걸 광선이라고 생각했어. 빛이라고 파동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음극에서 튀어나온 선이다 그래서 영어로 음극이 캐소드거든. 캐소드에서 뭐 엑스레이, 감마레이처럼 레이, 광선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캐소드 레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음극선이죠. 마치 저게 파동인 것 같고 빛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의 정체를 톰슨이 알아낸 거지. 이게 전자라는 걸 알아낸 거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얘가 알아낸 거냐면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십자가 물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극을 갖다가 이렇게 쪼였더니 얘가 이렇게 돼갖고 그림자가 있다기 큼지막하게 그림자가 생기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라는 걸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여기가 직진한다라는 걸.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애가 직진한다는 걸 알아냈어. 두 번째 무슨 실험을 합니까? 바람기배 실험을 하죠. 바람개비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금박을 얇게 펴갖고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프로펠러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축을 달아가지고요. 받침대를 이렇게 해놓지. 이렇게 실험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음극선을 쏜 거죠. 그래갖고 뿅 하고 쐈더니 얘들아 이게 광선이면 어떻게 되겠니? 그냥 맞아갖고 튕겨져 반사하겠지?
그런데 얘를 탕 쐈더니 어떻게 돼? 얘가 핑그르르 돌더라는 거야. 핑그르르 돌더라는 거야. 야, 우리가 거울 갖다 놓고, 물론 거울이 되게 얇았다 그래 봐. 질량이 얇아갖고 거울 갖다 놓고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췄는데 가시광선이 가갖고 부딪힌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대로 있잖아. 우리 얼굴만 보이잖아. 근데 음극선도 똑같이 그게 광선이라면 반사만 돼야 되는데 탕 했더니 거울이 뒤로 팍 자빠지는 거야. 뭔가 맞은 거잖아. 그죠?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음극에서 뭐가 있는 거야? 질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튀어나온 애가 입자성이구나. 질량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라고. 이게 바로 이제 음극선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한 거야? 전자기장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전기장 실험하고 자기장 실험을 합쳐서 전자기장 실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니네 이제 모르긴 몰라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막 쏟아지는 거. 우린 이걸 전기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쏟아지는 걸 전기장이라 그래. 나중에 물리2에 가면 전기장이라 그래서 electric field라 그래서 E라고 배웁니다. 여기다가 음극을 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음극이 지나가다가 직진하다가 일로 휘어버리네. 그래갖고 여기 스크린에 이쪽에 찍히는 거야. 오? 이게 왜 휘지? 얘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된다? 자석에다가 한번 해본 거야. 이런 말굽 자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N극하고 S극이 있는데 니네 알잖아요. N극에서 S극으로 막 자기장 이렇게 나가잖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했더니 얘가 가다가 이쪽으로 아래로 이렇게 휘더라는 거야. 너네 중학교 때 배웠지만 힘자기 전류.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어요. 힘자기 전류. 그래서 자기장은 N극이니까 자기장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전류는 저기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가는 건지 전류는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힘이 아랫방향이잖아. 그래서 아래로 휘는 거야. 전자기력을 받더라는 거지. 이 얘기는 뭐예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사실로 여기에서 나온 애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마이너스 성격이란 표현보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음극선은 직진하더라, 질량을 가지더라, 마이너스 전하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전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걸 전자라고 명명을 한 거야. 영어로는 뭐라 그래? 엘렉트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라는 입자를 발견하게 된 거고, 전자는 한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전자의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아는 사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미안해,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값을 정하게 된 거야.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원래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톰슨은 어떤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톰슨의 원자 모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갖고 전자가 푸딩에 과일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서 플럼 푸딩 모델이라 그래. 전자가 콕콕콕콕 박혀 있고, 이게 중성 원자여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밑금친 부분 있죠? 이 밑금친 부분, 빗줄 친 부분, 이게 바로 뭐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플러스 전하 입자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 중성 원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으면 이 빗금친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전하를 띄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톰슨의 원자입니다. 노벨상을 받죠. 톰슨 아들도 되게 잘생겼어. 우리 책에 있어. 톰슨 아들도 노벨상을 받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톰슨이 지도교수고요. 그 제자가 러더퍼드야. 러더퍼드도 화학했던 사람들은 복습이라 생각하세요. 자, 여기는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헬륨에 2, 그 다음에 4짜리에
전자 두 개가 빠진 E 플러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 그래서 알파 입자 또는 핵 붕괴할 때 알파 붕괴라고 하면 거기서 헬륨 원자핵이 뛰쳐나오는 거야. 우린 그걸 알파 붕괴라고. 베타 붕괴라고 들어봤죠? 그거는 전자가 뛰쳐나오는 걸 베타 붕괴라 그래. 그래서 알파 붕괴가 되면 거기서 원자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 붕괴를 시켰을 때 이 알파 입자가 튀어나온 걸 이제 어떻게 된다? 금박에다가 얘를 쏴본 거야. 그럼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 이게 스승이잖아요. 노벨상까지 받았잖아. 근데 같이 실험을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제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톰슨 할아버지가 이제 은퇴했어. 톰슨 스승님이 은퇴했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 그래서 톰슨이 주장했던 이 원자핵에 콕콕콕콕 전자가 박혀있다. 뭐라고 증명했냐면 봐봐. 호박에다가 니네 호박 알죠? 먹는 호박 말고 펌프킨 말고 그 보석 호박 알지? 그죠? 나무 수액이 송진 같은 애들이 땅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갖고 된 있어. 할아버지 그 마구자에 있는 그 보석 있지? 이런 데다 단추다는 거. 그걸 호박이라 그래. 그 이제 거기 안에 막 뭐 전갈도 들어있고 막 이렇게 들어있는 그 있잖아. 모르니? 근데 그 호박을 비단으로 실크로 문지르면 거기서 마찰전기가 생겨. 그러니까 톰슨은 뭐라 그랬냐면 호박 물질을 이렇게 하면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안에 전자들이 콕콕콕 박혀 있어.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걸 문지르면 흥분해가지고 걔네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모델을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러더포드가 무슨 이제 가설을 세우냐면 내가 만약에 저게 둥둥 저렇게 떠 있다면 여기다가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격이잖아. 얘를 쏘면 얘가 가다가 평평평 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휠 거 아니야. 전자들이 사이사이에 있으니까 가다가 조금 찔끔 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가설을 그렇게 세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하는 거죠. 금을 얇게 피면 거의 원자 수준으로 이렇게 펴지더라는 거지. 한 겹이나 두 겹으로 이렇게 펴지더라. 여기 뒤에다가 스크린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스크린을 설치하고 화학약품을 묻힌 스크린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누구를 알파 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감지해내는 그런 스크린이야.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알파 입자를 쏘는 거요. 그랬더니 예상은 어떻게 했어? 가설은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격이니까 가다가 찔끔찔끔씩 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달라 안 되더라. 그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첫 번째 결과가 거의 대부분 이 말이 더 중요해. 직진으로 통과해버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99%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원자 구조 얘기해줬잖아. 어디? 문학 경기장 얘기해줬잖아. 문학 경기장인데 거기 오렌지 씨앗이야. 나머지는 진공이야. 텅 비어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사이를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속이 텅 비어 있다. empty. 이게 그 유명한 원자 텅텅설이야. 원자가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있는 말이야. 내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원자 텅텅설. 원자가 속이 텅텅 비어 있다. 다 진공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알파 입자가 그냥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라는 걸 알아낸 거죠. 이게 만약에 이 구조가 맞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조금씩 찔끔찔끔 휘어야 된다고. 주한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 방금 규민이가 물어본 거죠. 간혹 가다가 이상한 놈들이 하나씩 각도가 팅 꺾이더라는 거야. 빗나가더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거의 대부분 통과하는데 아주 극히 일부분 애들이 이렇게 빗나가더라. 그러면 안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굉장히 크기가 작을 거야. 부피가 작은 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위치가 어디쯤 될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센터에 있겠지. 그래서 센터에 오렌지 씨앗 느낌이다. 요렇게. 근데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반발해야 되지. 그런데 또 어떤 애들이 있어?
더 극히 드문 예로 이렇게 정반대편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런 애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는 원자는 그대로 문제가 없는데, 금박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튀어나온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럼 안에 엄청나게 질량이 큰 놈이 있을 것이야. 이게 있을 거라는, 중심에 질량이 굉장히 큰 어떤 애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 종합해가지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그래서 뉴클리어라고 얘기하는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양성자, 중성자 아닙니다. 요 사이에 이제 같이 이제 연구가 니네 잘 아는 콜드슈타인이라고 있어. 얘가 이제 양성자선에서 양성자를 발견하죠. 그 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여기 국제학교 이름이 체드윅이기도 한데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것 같아. 체드윅, 얘는 중성자를 발견하죠. 이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성자도 발견이 되고 중성자도 발견이 된다. 그런데 이 러더퍼드는 원자핵, 걔네들이 이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 원자핵이 이렇게 들어있고 원자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러더퍼드는 여기에 안에 핵이 오렌지 씨앗만하게 있고 그 바깥에 문학경기장만한 애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고 뭐라 그랬어? 원운동을 하더라. 이렇게. 행성궤도 법칙,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원자 구조를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톰슨의 원자는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인정을 못 받고 러더퍼드의 원자가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노벨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니지. 닐스 보어입니다. 보어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어의 원자예요. 보어는 무슨 실험을 하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해요. 오늘 이제 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선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실험을 그렇게 수도 없이 했는데 결과는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너네 이제 통과해 가고 스펙트럼 배울 것인데 고1 때 선 스펙트럼 하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연속 스펙트럼이야. 에너지가 불연속이야. 우리 에너지가 불연속이다를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퀀텀,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 그 유명한 니네 양자역학을 누가 기초한 사람이야? 보어가 기초한 거야. 너네 그래서 슈레딩거 고양이 뭐 이런 거 들어봤어? 파티그리너 박스 뭐 이런 말 들어봤니?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를 집어넣고 거기다 전자총으로 쐈어. 그래서 안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전자총에 맞은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고양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전자총이 빵이야 총. 거기서 전자가 나가는. 그래서 전자를 입자성으로도 보고 파동성으로도 보는 거야. 우리가 관측을 하면 그게 입자가 되는 거고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이야. 이게 뭐 말이야 뭐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질의 이중성. 모든 물질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자성하고 파동성. 나는 지금 보이는데 규민이 오른쪽 어깨에는 천사가 있고요. 왼쪽 어깨에는 악마가 있어요. 그렇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악마의 꼬임에 많이 빠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천사가 아니 피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왔을 것인데 악마가 조금 세력이 셌다 그러면 어떻게 한 대 피고 갈까? 피까? 그리고 이제 피고 온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입자성하고 파동성이 동시에 있다. 모든 물질이 그래. 그걸 우리는 나중에 드브로이 물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다루는 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앞으로 이제 이 양자역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너네 들어봤겠지만 양자 컴퓨터. 엄청나게 컴퓨터가 소형화되고 뭐 처리 속도, 프로세싱이 엄청나게 대단해지는 그런 이제 게 나온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나온 게 불연속이야.
양자화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결과를 알아낸 거야, 보어가. 그런데 자기 스승이 이렇대, 원운동을 한대. 그러면 또 러더퍼드랑 비슷한 가설을 세워야지. 이게 안 되는 걸 설명을 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걸 설명해야지. 원운동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제목이 전기력이잖아. 안에서 끌어당긴다고. 그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안으로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원운동을 시켜볼게요. 원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잖아. 원운동을 하잖아. 왜 이게 원운동을 하니? 선생님이 지금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게 도는 거야.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원운동을 하는 거라고.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 원운동 못해. 이렇게 돼. 그래서 뭐라고 가설을 세우냐면, 우리 러더퍼드 스승님 모델이 맞다고 한다면 안으로 끌어당기는 전자기력 있잖아요. 전기력 있잖아요. 끌어당기니까 구심력이 존재하니까 끌어당기니까 얘가 원운동을 하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끌어당기니까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안으로 기어 들어가야 돼. 안으로 띡 붙어버릴 거야. 이 원리대로 한다 그러면 모든 원자들이 다 핵에 띡 붙어버려야 돼. 근데 원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붙어있는 애들이 없어. 다 원운동을 하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원운동을 하면 분명히 안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낮아지면 점점점 세지니까 안으로 붙어버려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일정하게 빛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돼야 돼.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펙트럼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실험을 한 500번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야.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니다. 근데 보어는 원운동은 고수를 합니다. 원운동은 고수를 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 이 준위란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렵죠? 게임 레벨 할 때 레벨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더라. 거기서만 돌더라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들뜰 때는 흡수고 내려갈 때는 방출이고.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니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특정 궤도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되고, 이걸 2차원적으로 그리면 수소 원자를 그려보면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라인이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라인이 이렇게 있고, 네 번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붙더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레벨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자들이 이 라인에만 존재하는 거야. 이 빈 공간 있죠? 투명한 곳, 여기는 전자가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지. 이 라인에서 빙글빙글 돌더라. 원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원운동은 고수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된다? 특정한 자기 자리가 있는 거야. 자기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어가 뭐 양자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진동수 조건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갖고 니네 나중에 이제 물추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보어는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델은 저렇게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딱딱딱딱 불연속적으로 있고, 그 사이에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더라. 전자가 허용되지 않더라는 거지. 요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할 때는 수소원자 스펙트럼, 수소원자 모형은 100% 정확하게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헬륨부터는 계산 안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조금 불안정한 거야. 정확한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린 그걸로 뭐 양자 컴퓨터도 만들고 그걸로 핵폭탄도 만들고, 그죠? 이거 이제 보어랑 니네 잘 아는 오펜하이머, 영화로도 나왔죠.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인슈타인,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들게 되는 거지. 과학자들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거야. 권력자들이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그런 신기술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과학자들이 어떤 윤리의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연구만 한 거야, 내가 보기엔. 내가 과학선생님이니까 과학자들 좀 두둔을 해볼게. 과학자들이 원리는 알지만 핵폭탄을 만들고 싶냐고. 왜 사람들 죽이는 건데. 근데 역사에서 보면 만들었잖아.
지민이가 과학자야. 내가 권력자야. 권력을 잡아야 돼. 야 만들어. 아니 난 싫은데. 만들어. 아니 싫은데. 너 가족 다 죽일 거야? 협박하면 만들어줘 어떻게?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맞으면